앞서 소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각국의 뉴딜 정책이 중국을 제외하고 그린 뉴딜에 집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국판 뉴딜은 어떨까요? 한국판 뉴딜은 미래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시대 준비를 위한 그린 뉴딜과 디지털 혁신과 역동성 촉진 및 확산을 위한 디지털 뉴딜, 그리고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안전망 강화라는 크게 세 가지 영역과 이를 지역 기반으로 확장하기 위한 지역 균형 뉴딜로 구성되어 뉴딜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많이 고민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대상은 철도, 도로, 댐 등의 인프라와 도시, 공장, 빌딩, 교육, 의료와 같은 실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모든 것들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AI, 디지털 트윈 등과 같은 첨단 기술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딜 대상에서 보듯이 다양한 환경과 복잡성 등으로 구현시 많은 변수와 장애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다양한 첨단 기술들이 접목되어야 하며 전문가들의 경험과 지식 또한 활용되어야 합니다. 즉, 기술과 전문가 경험 및 지식 등이 여러 요소들이 융합되어 시너지가 발생되어야 합니다. 또한 단기적으로 사용하고 끝나는 것이 아닌 향후 100년 이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미래에 쉽게 적응하고 이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성공 요인입니다. 그럼 오토데스크는 이 세 가지에 대해 어떻게 지원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융합입니다.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먼저 오토데스크의 솔루션 포트폴리오를 이해하시면 오토데스크가 말하는 융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토데스크 솔루션은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사업 부분이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품 설계 및 제조 부분입니다. 자동차, 전자제품과 같은 사람이 직접 사용하는 것들에서부터 이들 제품을 생산하기에 필요한 설비들, 그리고 반도체 장비, 조선, 풍력, 기자재 등과 같은 제조업이 대상이며, 이를 설계하고 이 설계 결과물이 목적에 맞게 설계되었는지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하고 문제가 없다면 제조를 실행하고 이 제조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는 건축, 엔지니어링, 시공 부분입니다. 철도, 도로, 댐 등과 같은 사회 인프라, 빌딩, 공장 등이 대상이 되며 마찬가지로 이들을 설계하고 검증하고 시공하는 데 필요한 각종 솔루션들을 제공합니다. 세 번째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부분입니다. 영화나 게임 등의 특수 효과를 통해 현실에 가깝게 표현하는 시각화 솔루션입니다. 이는 마찬가지로 제조나 건설 부분의 정확한 설계 검토 및 생산, 시공, 운영을 위한 교육을 위해 사용됩니다. 시각화에 더해 VR, AR, MR 등의 기술들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세 가지는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라 볼 수 있으며, 마지막 네 번째는 이미 만들어진 존재하는 데이터들을 통합 관리하여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제조, 건축, 시각화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여러 기관계 시스템들, 예를 들면 MES, ERP 등의 데이터와 IoT 같은 운전 데이터를 연계하여 통합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산업군을 지원하는 포트폴리오 기반으로 오토데스크는 디자인 앤 매뉴팩처링 융합, 그리고 인더스트리 간 융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먼저 디자인 앤 매뉴팩처링 융합은 AI 및 클라우드 컴퓨팅 파워를 활용하여 제조를 고려한 설계를 한 번에 함으로써 품질, 비용, 납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통적인 제품 개발 방식은 간단히 표현하자면 기본 설계, 상세 설계, 생산 설계, 그리고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단계 사이마다 검증을 통해 결과물을 평가하고 다음 단계로 진행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디자인 앤 매니팩처링 융합은 각 단계 고려 요소들을 AI가 참고하여 생산 가능한 설계 결과물을 제시함으로써 바로 생산 단계로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래 보시는 것처럼 클라우드 컴퓨팅 파워를 활용하여 많은 연산을 통해 목적에 부합하는 다양한 결과물들을 제시하게 되고, 사용자는 다양한 기준들을 기반으로
최종 제품을 선택하여 생산하게 됩니다. 결국 디자이너, 엔지니어의 경험, 그리고 AI가 결합되어 원하는 성능과 제조 가능한 다양한 설계 대안을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납기는 물론이고 생산 품질과 비용 절감을 이루게 됩니다. 이 영상은 디자인 매니팩처링 융합을 적용한 현대 자동차에 걸어 다니는 자동차 엘리베이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Things like natural disasters or places where there are no roads. Even the most capable of off-road vehicles can get stuck. What if we can combine robotics with the car, and so that the car could walk and go places where a traditional car could not go? Elevate is a car that can walk. There's actually a lot of situations where right now vehicles meet their match based on current wheel and tire and suspension system capabilities, and we just want to go beyond that. And as soon as we start to paint a picture of some of these use cases, the light bulb goes on. If a car could walk, can it go farther and reach more terrain on Earth than a traditional just rolling vehicle? I like to call it the ultimate mobility vehicle. It has the ability to transform from a four-wheeled vehicle into a four-legged walking machine. 영상을 보셨지만 이 융합 기술은 자동차 부품뿐만 아니라 항공, 가전, 가구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더스트리 간 융합입니다. 인더스트리 간 융합은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먼저 보시는 부분은 건물이나 빌딩, 공장 등을 구성하는 제조물과 건축 구조물 간 설계 또는 시공 시 발생하는 문제들을 융합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덕트나 엘리베이터 등은 건물 구조가 변경되면 그 구조에 따라 인접 부분은 변경되어야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변경 정보는 제때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고 전달되더라도 정확한 정보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자잘한 경우는 현장에서 조치하지만 크리티컬한 경우는 재설계를 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며 이 경우는 일정 지형뿐만 아니라 많은 비용이 소요되게 됩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건물 구조 정보를 기반으로 설계를 하고 변경 시 변경 정보를 자동으로 인지하게 되고 변경분만큼 자동 변경된다면 시공 시 발생하는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이번 예는 제조 방식을 건설에 적용한 예입니다. 병원 건물이지만 각 병실을 분석하고 공통 부분을 찾아 모듈화하여 이 모듈을 조립하여 완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제조에서 발생하는 공용품 사용이 증가함으로써 비용과 시공 일정을 크게 줄이고 또한 안전하고 튼튼한 병원 건설이 가능해졌습니다. 마지막 예는 로봇을 사용하여 시공하는 예입니다. 우리가 제조에서는 제품 데이터를 활용하여 NC 프로그램을 머신에 전달하여 가공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로봇이 건설 데이터, 즉 빔 데이터를 활용하여 건물 구조에 맞게 시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융합은 다양한 형태로 적용되어 많은 업무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속 가능성입니다. 먼저 건설 부분에서의 지속 가능성입니다. 앞서 각 나라별로 뉴딜 정책 방향성을 알아보고 앞으로 탄소 배출 관련 각종 규제가 적용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모든 산업에 적용될 것입니다. 건설 부분에서도 이를 위한 넷제로 에너지가 가능한 하이 퍼포먼스 빌딩과 도시 인프라 설계 요구가 늘어날 것입니다. 건설 현장 또한 린 컨스트럭션을 통한 낭비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오토데스크 건설 부분 서스테너블 플랫폼은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도록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조 부분에서도 제품을 생산하면서 발생하는 탄소를 줄이기 위해 CAD, CAE, CAM 등을 활용하여 설계하고 검증함으로써 테스트를 위한 시제품 생산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또한 제너러티브 디자인을 사용하여 경량화함으로써 사용되는 재료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너러티브 디자인을 이용한 보잉의 사례입니다. 경량화를 통해 무게를 크게 줄임으로써 비행 시 소모되는 연간 연료량을 크게 줄여 배출되는 탄소량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 양성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데이터는 에이펙을 대상으로 오토데스크 재단에서 델로이트의 의뢰로 조사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자동화된 산업 구조에서 각 나라가 얼마나 준비되었는지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 조사는 제도적 지표, 즉 비즈니스 환경, 혁신 및 교육 환경과 고용 노동자 특성을 고려하여 조사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선두권에 있지만 싱가포르, 호주 등에 약간 뒤처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래 변화하는 산업 구조에 대비해 준비할 수 있도록 오토데스크는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스타트업, 학생 및 교육기관을 위해 소프트웨어 및 관련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자격증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업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오토데스크 내외 전문가를 통한 멘토링 지원으로 문제점 해결 및 전문 지식을 공유하고 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 카페 등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 지원합니다. 또한 성공 스토리를 제작하여 글로벌 홍보 네트워크에 공유하여 중소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에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은 유튜브를 통해 지원되는 다양한 컨텐츠입니다. 솔루션 기능뿐만 아니라 실제 유스케이스별 컨텐츠가 지원되고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으로 보다 손쉽게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제품의 일반 정보뿐만 아니라 3D를 활용해서 제품 형상 정보를 상세히 검토함으로써 지금과 같은 비대면 상황에서도 구매 고객들이 실물을 보는 것과 같이 불편함이 없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뉴딜을 위한 제언을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를 위한 인력 양성과 창업자 지원입니다. 수시로 필요로 하는 기술과 이에 대한 공급 체계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전문 인력과 창업 지원은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뉴딜 사업은 실생활에 직접적이고 규제, 기술, 요건들이 복잡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기술과 타 산업에서의 성과 벤치마킹 및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경험과 지식이 융합되어 시너지를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속 가능해야 합니다. 친환경적이어야 하며 50년, 100년 이상 사용을 전제로 진행되어야 하기에 운영 및 유지보수 관점에서도 꼼꼼히 계획 실행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은 신기술이 끊임없이 나오고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규가 정립되지 않아 현실은 과거의 기술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 발전만큼 관련 법규도 함께 검토되고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한국판 뉴딜에서의 오토데스크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인터넷과 뉴스를 통해 기후변화,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면 과연 나는, 그리고 내 자식들은 어떻게 해야 먹고 살 수 있을지에 대해 항상 고민하게 됩니다. 미래는 창의력이 있는 사람과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실행력을 갖춘 사람만이 살아남는다고 합니다. 오토데스크는 이를 위해 학생, 스타트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뉴딜 사업을 위해 오토데스크가 축적한 경험과 지식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파트너로서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